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엔 까미노 영화입니다. 벌써 4편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배경 지식들과 그 다음에 돈 안에 우려는 없는지, 돈은 얼만큼 환전을 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또 바로 전 시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배낭 안에 들어갈 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짐을 꾸릴 때 배낭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지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먼저 1편에서 말한 우류가 배낭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침낭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베르게나 숙소를 이용할 건데요. 모든 알베르게나 숙소는 기본적인 담요가 제공이 됩니다. 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좀 알베르게보다 좀 관리가 잘 되고 급이 높은, 가격이 비싼 곳은 관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공되는 이불을 써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용해야 할 알베르게는 그 침대 커버는 그나마 교체를 잘 해주는데요. 덮고 자는 담요는 상당히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솔직히 담요를 매일 빨아서 관리하기가 알베르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개인의 침낭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위생 상태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알베르게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베드버그입니다. 우리가 베드버그가 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버그에 물릴 경우에, 저도 안 물려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버그에 물리면 상당히 간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지러움 정도가 나도 모르게 긁게 되는데, 긁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그리고 자다가도 너무 간지러워서 잠에서 깨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이게 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을 바른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약을 먹어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있어야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을 하는 게, 안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낭은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베드버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과 짐이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용한지 모르는 그런 침대에서 자야 하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다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만의 침낭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낭의 선택은 계절에 따라 다 다를 건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얇은 라이너, 그러니까 그 침낭 안에 들어가는 얇은 그 라이너라는 게 있거든요. 무릎 담요 있잖아요. 극세사로 된 무릎 담요 같은 재질의 얇은 그 담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여름에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침낭의 부피가 작겠죠. 하지만 간절기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두꺼운 재질의 침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기 같은 경우에도 얇은 것보다는 좀 약간 그 보온성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제가 걸었던 10월, 11월에는 좀 간절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겨울을 넘어가는 시즌이었는데, 숙소가 좀 난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침낭을 덮고 자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침낭이 얇으면 좀 추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계절용 중에서도 좀 약간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을 좀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침낭은 선택이 좀 어려울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온성이 뛰어나면서 경량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면 이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순례길에서 겨울을 제외하고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11월 달까지 걸을 때 눈도 맞았거든요. 하지만 파카를 입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3계절용 침낭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도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데카트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팁에서 알려드릴 건데, 그 아웃도어 전문 매장이거든요. 유럽에서는 데카트론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또 이용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데카트론에 가면 수많은 침낭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고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데카트론 제품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절대 나쁜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 데카트론, 유럽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천 송도에 데카트론점이 들어왔어요. 입점을 했습니다. 송도에서 구입을 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본인이 가져가는 기기에 맞는 충전기들을 챙겨야겠죠. 그러면
일단 스페인 유럽 지역은 220V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쓰던 충전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베르게에 가면 이 꽂는 데가 있잖아요. 코드 꽂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커넥터 하나지만 두 개의 핀을 꽂을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꽂고 바로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두 가지 제품 정도는 충전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두 가지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를 챙기거든요. 일단 뭐 스마트폰은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보조 배터리는 작고 슬림한 걸 준비하세요. 이렇게 5000A 짜리고 이거는 1000A 짜리거든요. 이게 두 배 딱 차이인데요. 뭐 무게도 크기도 두 배는 차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1000A 짜리는. 5000A 짜리는 작고 가볍습니다.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길에서 보조 배터리도 솔직히 많이 사용할 일이 드물어요.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시간이 적어요. 정말 적습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하고 뭐 핸드폰 볼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나 누워가지고 좀 보는데, 그것도 심지어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도 않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뭐 쉽사리 핸드폰을 많이 만질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달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상용으로 작은 거 하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거를 챙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을 경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000A 짜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출발 공항에서 통과하였더라도 중국 안에서는 다시 입국 심사를 할 때 자기 기준, 중국의 기준에 넘어가면 다 모든 걸 압수를 해버립니다. 특히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0A 짜리는 절대 안 됩니다. 5000A를 초과하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뺏기거든요. 심지어 이건 샤오미입니다. 중국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000A 짜리를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 가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할 건데요. 고민이 들잖아요. 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를 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직업으로 카메라를 지참하시는 거라면 그건 가져가셔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나의 기록을 남기려 해 하고 뭐 디지털 카메라나 작은 뭐 미러리스나 아니면 DSLR을 챙기신다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챙기고 갈 여유가 없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도난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챙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조 슬리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세안에 필요한 관련 용품들은 좀 챙겨 가셔야 하는데요. 세탁기를 이용하는데요. 근데 뭐 가루 세제나 액체 세제를 준비하는 거 말고 세제를 챙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고요한 상황에서 해독 별빛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